네, 소개받은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이비인후과 소속에 있고요. 연구교수로 지금 하고 있고, 임재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소속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마우스와 휴먼의 살리발리 글랜드를 이용해서 오가노이드를 제작을 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그 활용법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의 논문 퍼블리시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살리발리 글랜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침샘 또는 타액선이 되겠는데요. 네, 외분비선의 일종으로 침을 분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외분비선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새쌍의 주 타액선, 메인 살리발리 글랜드가 이루어져 있고, 파로티드 글랜드, 서브 만디블라 글랜드, 서브 링골 글랜드, 이렇게 새쌍이 존재하고요. 그 이외에 수백 개가 있는 마이너 살리발리 글랜드, 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새쌍의 메인 셀발리 글랜드가 주로 90% 이상의 살라이바를 분비하는 데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하루에 생각보다 많은 1에서 1.5리터의 침을 분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윤활작용, 그리고 소화 보조, 그리고 인펙션이 생겼을 때 프로텍션 하는 역할, 그리고 pH를 중성으로 유지하는 기능 때문에 오랄 캐버티의 버퍼링 역할, 그리고 그로 인한 투스 인테그리티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셀바이 그랜드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리바이 그랜드는 주로 이렇게 아시나셀, 덕트셀, 마이에피셀리얼 셀, 이 세 가지의 에피텔리얼 셀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나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침을 분비하는 펑셔널 유닛을 이루는 세포로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보스 아시나셀 같은 경우는 침 중에서 아밀레이즈 같은 엔자임을 주로 포함하는 프로틴 리치 살라이바를 시크리션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뮤코샤 아시나 같은 경우는 뮤신이 주로 포함된 살라이바를 분비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살라이바가 바깥으로 나가서 오랄 캐버티 쪽으로 가는데 그 통로 역할을 하는 덕트를 이루는 덕트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시나셀에서 이런 살라이바 시크리션이 일어날 때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그 시크리션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마이에피셀리얼 셀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에피셀리얼 셀 말고도 스트로말 셀이나 널브, 블러드 베슬, 이문셀들이 그 각각의 기능을 수행을 함을 통해서 살발리 글랜드의 호메오스타시스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살발리 글랜드의 디스펑션이 되면 당연히 침 분비가 저하가 되고 입마름증, 드라이마우스가 생기게 되는데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하면 제로스토미아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질병이 이런 제로스토미아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정 드럭 같은 경우 그 사이드 이펙트에 의해서 제로스토미아가 흔하게 발생이 되곤 합니다. 그 이외에 노화나 토바코, 알코올 인테이크, 스노어링 같은 경우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제로스토미아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특히 암 치료 중에서 헤드앤넥 캔서나 30대 정도의 젊은 여성에게 호발하는 사이로이드 캔서의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로 레디에이션 세라피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레디에이션 세라피를 맞게 되면 흔히 일어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런 드라이마스 심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살리발리 글랜드의 디스펑션에 이러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연구진에서는 이런 셀리발리 글랜드를 활용을 해서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법을 제작해서 그 유지하는 법을 최근에 리포트를 해서 그 관련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3D 셀 스트럭처가 되겠는데요. 주로 ESC나 iPSC 그리고 휴먼 페이션트 티슈에서 유래한 세포를 통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스템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셀프 리뉴얼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조직과 유사하기 때문에 조직처럼 이렇게 셀들이 구성이 되어져야 하는 셀프 오가니제이션의 특징을 가지게 되고 조직의 기능 또한 일부분 모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펑셔널리티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오가노이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오가노이드는 에피셀리얼 셀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그 조직에서 여러 가지 서포트 기능을 수행을 하는 메센카이말 셀, 스토말 셀, 이면셀, 뉴런셀 등이 없는 상황에서 컬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를 아티피셜하게 제작을 해서 오가노이드를 안에 심어서 컬처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BME2나 마트리젤 같은 그런 머티리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ECM을 오가노이드와 그 인베딩함을 통해서 여기 에피셀리얼 셀 말고 다른 셀에서의 그런 니쉬 팩터를 넣어줘서 에피셀리얼 셀의 기능을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오가노이드들은 실제 티슈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지금 컬처를 하고 있고요. 네, 기존에 저희 논문이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룹에서 오가노이드를 제작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와 휴먼에서 저희가 했던 컨셉과 유사하게 어덜트 스템셀 기반으로 이런 오가노이드 제작을 했던 레퍼런스가 있었고 여기에서는 마우스에서는 이피캠 하이, 휴먼에서는 아마도 CQ 파지티브한 셀들이 스템셀 또는 프로제니터 셀로 기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가노이드의 세 가지 특성 중에서 오가노 펑셔널리티나 셀프 오가니제이션에서는 좀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그 마우스와 휴먼의 셀발리그랜드 오가노이드를 드럭 스크리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레포트가 되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또한 드럭 스크리닝용이다 보니까 롱텀 컬처를 하지 않았던 단점이 존재를 하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셀프 오거나이제이션 측면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족분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실험을 수행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의 목표는 마우스와 휴먼의 어덜트 티슈에서 유래한 셀발그랜드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오가노의 특징인 셀프 리뉴얼, 셀프 오가니제이션, 그리고 펑션 이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지를 오가노이드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싱글셀 RNA 시퀀싱의 도움을 받아서 오가노이드 안에 다양한 세포가 존재하고 그 셀룰러 컴포지션이 롱텀 컬처에도 유지됨을 확인을 하고자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이 오가노이드 배양의 활용법을 찾고자 살리바리 글랜드 튜머에서 유래한 튜머로이드를 제작을 해서 다양한 드럭 리스판스를 보는데 사용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마우스 살리바리 글랜드 오가노이드 제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기존에 사용하였던 뭐 오가노이드 여태 다른 티슈에서 사용하였던 오가노이드 배양에게는 EGF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살리바리 글랜드를 대상으로 오가노이드를 제작을 하였을 때 EGF나 하이 윈트가 들어가면 그로스 팩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하기 힘든 방향으로 오가노이드가 빨리 자라게 되고 그래서 이런 살리바리 글랜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로스 팩터를 좀 줄이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첫 번째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EGF가 들어간 미디어로 이렇게 오가노이드 컬처를 하게 되면은 그로스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안에 있는 이너셀 매스 부분에서 셀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케라티네이제이션이 되는 현상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H&E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렇게 IF 이미지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단지 이제 아쿠아포린이나 엑타투 같은 아시나셀이나 마이오에피셀리오셀의 마커는 잘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게 아마도 빠른 그로스로 인해서 안에 있는 셀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대로 분화가 되지 않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EGF 대신에 NRG1을 넣는 시도를 수행을 하였고 NRG1을 넣게 되면은 EGF 대신에 이렇게 케라티나이제이션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케라티나이제이션 관련된 마커인 인볼루크라인의 레벨도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NRG1의 좋은 점은 윈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NRG1을 넣어준 것만으로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윈트의 익스프레션 레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특정 윈트의 증가를 통해서 윈트를 굳이 넣어주지 않고 윈트와 EGF를 대체하는 것으로 NRG1만 들어간 미디어가 충분히 이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을 하고 살리발리 글랜드에 적절한 그로스에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NRG1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NRG1도 EGF 그로스 팩터의 일종이고요. 이게 EGF 그로스 팩터의 리셉터가 되는 EGFR 그리고 ERBB 2, 3, 4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EGF 같은 경우는 주로 EGFR에 바인딩을 해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NRG1 같은 경우는 반대로 ERBB3나 4에 바인딩을 해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EGF 그로스 팩터의 패밀리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EGF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을 하지만 리셉터 등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다운스트림 시그널의 스트렝스나 아니면 다운스트림 시그널의 이펙트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NRG1, EGF를 대체하여 NRG1을 베이스로 한 미디어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옵티마이즈를 하게 되었고, 이 논문에서는 그로스 앤 익스펜전 미디어, 줄여서 잼으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의 주 타액선의 일종인 SMG를 잼 컨디션에 키웠을 때 이렇게 자라는 현상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네, 그 그로스 팩터 들어가는 것들 중에 하나씩 이렇게 빠져 있을 때 다 그로스의 영향을 받는 것을 브라이필드와 프롤리퍼레이션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IF를 통해서 실제로 셀룰라 오거나이제이션이 잘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티슈의 그것과 유사한지를 확인을 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좀 마커가 복잡해서 좀 마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KRT5와 KRT7은 덕트를 이루는 덕트셀의 마커이고 KRT5는 좀 베이잘 셀이고 그 가운데 그 루미날 사이드에 있는 KRT7 파지티브한 셀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티슈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KRT5 같은 경우는 베이잘 셀로도 알려져 있는데 살리발리 글랜드의 스템 라이크 또는 프로제니터 셀로 잘 알려져 있는 일종의 그런 스템 라이크 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쿠아포린과 미스트원은 각각 아시나셀의 프로제니터와 디퍼런시에이티드 아시나셀의 마커가 되겠고요. 네, 엑타2는 디퍼런시에이티드 마이오피셀리얼 셀의 마커, 그리고 KRT14 같은 경우는 마이오피셀리얼 셀의 프로제니터한 성격을 가진 셀들의 마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잼 컨디션에서 컬처를 한 오가노이드를 보면 이게 파스 스테이닝은 뮤신 파지티브 스테이닝을 본 것이 되겠는데요. 이게 오가노이드 레벨에서 뮤신 파지티브한 셀들이 잘 디텍션이 되지 않았고 미스트원 같은 머처한 아시나셀의 마커는 잘 디텍션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 컨디션에서는 그로스와 오가노이드의 메인터넌스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으나 아시나셀로의 분화 또는 이런 셀룰라 오거나이제이션은 불충분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른 장기의 오거노이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디퍼런시에이션 미디어를 교체해주는 그런 전략을 택했고요. 디퍼런시에이션 미디어는 저희 논문에서는 디퍼런시에이션 어셀러레이팅 미디어, 줄여서 댐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기존에 나왔던 그런 패턴보다는 좀 더 티슈와 가까운 그런 패턴으로 스테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오가노이드 엔드버드 부분에서 이렇게 파지티브한 뮤신 파지티브 리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실제 아시나셀의 뮤신 생성도 어느 정도 분화 단계에서는 관찰이 되고 있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JP1과 CDH1 각각 조원과 이케레린이 되겠는데요. 이것으로 셀 어드헤전 몰레큘의 익스프레션 패턴을 확인을 해봤을 때 원래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조원 같은 경우 이렇게 루미날 사이드에서 좀 더 익스프레션이 잘 나오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젠 미디어의 오거노이드보다는 댄 미디어의 오거노이드에서 그런 현상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나셀의 버추에이션된 아시나셀의 마커인 미스트원도 여기서는 발현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엑타2나 KLT14 같은 경우는 마이오피스텔리아셀의 마커가 되겠는데요. 아시나셀을 감싸주는 역할을 통해서 아시나셀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렇게 오가노이드 바깥으로 댐 컬처 미디어에서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잼 미디어의 오가노이드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셀룰라 오거나이제이션이 잘 되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롱텀 컬처 후에도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가노이드 패세징과 그로 인한 이펙트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패세징은 젠 미디어에서는 거의
인피니틀리하게 패세징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 그로스 팩터 몇 개가 없어지게 되면 그러한 패세징이 현저하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롱텀 컬처 후에도 크로모조말 넘버를 통해서 크로모졸 넘버가 유지가 되고, 따라서 이런 크로모존 부분에서의 뮤테이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각각 한 달 컬처, 네 달 컬처, 여덟 달 컬처된 오가노이드에서 각각의 마커들의 진 익스프레션을 확인을 해보았을 때 음, 어느 정도는 이런 진 익스프레션이 여덟 달 컬처에서도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미스트1이나 엑타2 같은 진들은 컬처가 유지되면서 이런 진들의 익스프레션 레벨이 다운되는 것을 관찰을 해왔는데 이것은 이게 오가노이드를 장기 배양하면서 좀 더 스템셀 라이크한 기능이 강화가 되고 반대로 이제 디퍼런시에이션 포텐셜은 약간 감소하는 그런 패턴을 확인을 하였고 이게 티슈 레벨과 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을 일부분의 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장기 컬처에 의한 효과는 아니고 이게 컬처를 한 달 수행하였어도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장기 컬처에 의한 효과보다는 처음에 스템셀이 생기고 오가노이드가 생성될 때 나타나는 일종의 바틀렉 이펙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오가노이드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확인을 하였고요. 스웨일링 어세이와 칼슘 인플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웨일링 어세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느료 트랜스미터를 활용을 해서 스티뮬레이션을 주는 기법을 사용을 하였고, 콜리너직 아고니스트인 카바콜, 아데노르직 아고니스트인 아이소프로테레논, 그리고 실제로 엔도지너스 뉴로펩타이드의 기능을 담당하는 VIP 이 세 가지를 처리해야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조금 미묘하게 다른 스웰링 패턴을 보이면서 이런 스웰링이 관찰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스티뮬레이션에 의해서 칼슘 인플럭스가 일어나는지를 오가노이드 안에 있는 셀 레벨에서 확인을 하였고요. 이때는 콜리너직 아고니스트와 퓨리너직 아고니스트인 ATP를 같이 처리하였을 때 스티뮬레이션에 의해서 칼슘 인플럭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러한 펑션이 롱통 컬처 후에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인트로덕션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아시나가 크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주 타액선의 일종인 파우티브 글랜드 같은 경우는 세버스 아시나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SLG, 서블링골 글랜드 같은 경우는 무코스 아시나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오가노이드 레벨에서도 재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는 SMG 사용을 하였고 SMG 같은 경우는 세버스와 무코스가 혼재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지와 SLG의 오가노이드를 제작을 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티슈에서의 파스트 스테이닝을 보면 확실히 SLG는 무심 파지티브한 아시나 셀들이 많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 패턴이 오가노이드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마우스에서 세버스 아시나 셀의 마커인 아밀레이즈 2 그리고 무코스 아시나 셀의 마커인 멍19로 스테이닝을 해보았을 때 티슈와 유사하게 오가노이드에서도 PG는 세버스 아시나 스페시픽하게, SLG에서는 코스 아시나 스페시픽하게 스테이닝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런 티슈의 성질이 오가노이드에서도 어느 부분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현미경 사진 템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을 때 이렇게 오가노이드가 이렇게 있고 안쪽에 루멘이 이렇게 아스테리스크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루멘과 가까운 부분에 이렇게 베지클들이 존재하는 일종의 아시나셀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PG 같은 경우 SLG에 비해서 좀 더 베지클이 검은 것으로 보아서 SLG는 무코스한 성분이 있는 베지클이 좀 더 많이 분포하고 PG는 세우스 아시나셀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프로틴 리치한 셀라밀바가 베지클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마우스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파트는 휴먼 살리발리 글랜드 오가노이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휴먼 SMG 오가노이드도 마우스의 SMG 오가노이드와 비슷한 방식으로 컬처가 진행이 되었고요. 마우스 오가노이드 미디어를 기반으로 휴먼의 다른 장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미디어 성분들을 추가해가지고 컬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렇게 데이별로 이렇게 자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젠 미디어 그리고 댐 미디어를 통해서 분화시켰을 때 마찬가지로
좀 더 셀들의 오거나이제이션이 된 미디어에서 잘 일어나고 비스트한 파지티브한 아시나셀의 디퍼런시에이션이 일어나는 현상 또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세버스 아시나, 무코스 아시나의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하였고, 파스 스테이닝을 통해서 티슈의 패턴과 유사하게 그 SLG와 MG에서는 파스 파지티브한 마젠타 컬러의 스테이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피지는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먼에서 세버스 아시나 셀의 마커인 아밀레이즈 1, 무코스 아시나 셀의 마커인 먹7을 가지고 스테이닝을 하였을 때 티슈와 유사한 패턴으로 오가노이드에서도 디텍션이 되는 것을 관찰함을 통해서 이런 PGSMG, SLG의 세버스 아시나 그리고 무코스 아시나의 성질이 오가노이드에서도 구현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휴먼은 마우스와 다르게 4달 컬처까지 진행을 하였고 원먼스, 투먼스, 포먼스 컬처에 의해서 진 익스프레션 레벨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아쿠아포딘이나 미스트원, 엑타2의 익스프레션 레벨은 그 티슈의 익스프레션 레벨과 많이 다르게 되는데요. 이거는 장기 배양에 의한 효과는 아니고 마찬가지로 컬처가 진행되면서 스템셀이 일리치먼트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휴먼 오가노이드에서도 농촌 컬처 후에도 펑셔널리티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ATP와 카바콜에 의한 칼슘 인플럭스 가능성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휴먼 오가노이드에서 뮤테이션 여부는 홀 엑섬 시퀀싱을 통한 베리언트 얼리어 프리퀀시의 그 빈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슈와 오가노이드 간의 비교를 하게 되면 상당히 유사한 패턴으로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오가노이드 스페시픽에서 하게 나오는 VAF 같은 경우는 디지즈를 유발하지 않는 그런 뮤테이션임을 스코어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이런 뮤테이션 여부도 상당히 티슈와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오가노이드가 컬처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휴먼에서는 저희가 오가노이드 스웰링을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마우스와 마찬가지로 휴먼에서도 서로 다른 뉴로트랜스미터에 의해서 각기 조금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아이소프로테놀을 처리하면 좀 전진적으로 오가노이드 스웰링이 나오는 것을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VIP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엔도지너스 라이간드이다 보니까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고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휴먼 오가노이드와 티슈를 대상으로는 싱글셀 RNA 시퀀싱을 수행을 해서 셀룰러 컴포지션이 오가노이드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였고, 일단 티슈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티슈에서는 다양하게 이렇게 덕트셀, 아시나셀, 바이오에피셀 이외에도 엔도셀리얼 셀, 파이브로블라스트, 마크로파지, T셀 같은 이뮤셀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가노이드에서는 에피셀리얼 셀 중에서 크게 분화가 완전히 되지 않아서 이게 클러스터링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티슈와는 좀 다른 클러스터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1번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베이잘 프로제니터, 이거는 티슈의 그것과 아주 유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번에서 셀 사이클로 보았을 때 G2M과 S페이지로 가는 바로 옆에 2번 클러스터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2번 클러스터는 저희가 사이클링 셀로 명명을 하였고 3, 4, 5번은 좀 어느 정도 분화가 된 루미날 셀과 아시나 셀의 성질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명명을 하였고요. 6번과 7번은 그 중간에 있는 단계라고 해서 트랜지셔널 1, 2 클러스터로 명명을 하였고 8번 같은 경우는 메센카이말 셀의 특징을 가진 오가노이드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클러스터를 나누는 스페시픽한 진 시그니처는 다음과 같이 분석이 되었고요. 네, 클러스터 1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잘셀 리치한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베이잘셀의 원래 마커로서 알려져 있는 여기 티슈에서의 베이잘셀 부분이고요. 오가노이드의 클러스터 1에도 KRT5나 BNC1 같은 진의 익스프레션이 리치먼트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클러스터 3 같은 경우는 루미널 셀과 아시나 셀의 마커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클러스터로 이겠고요. 그래서 아쿠아포린 5나 비피파2 같은 경우는 아시나 셀의 마커로서
이렇게 티슈에서도 확인이 되었고, LCN2, PIGR 같은 경우는 루미날 셀에서도 이렇게 발현을 하는 것이 클러스터 3의 스페시픽한 마커로 동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오에피셀리얼 셀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 6에서 특정 진들 같은 경우는 발현이 익스프레션이 일리치먼트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다른 뭐 앱타2나 MIH11 같은 경우는 마이오에피셀리얼 셀 마커로 티슈에서 알려져 있는데, 오가노이드에서는 좀 퍼져 있는 클러스터링 되어 있지 않은 특성을 가져서 저희가 마이오에피셀리얼 셀에서는 싱글셀 RNA식 레벨에서는 충분히 클러스터링이 될 정도로 진 익스프레션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리니지 트라젝토리를 그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잘셀 프로제니터를 기반으로 사이클링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3, 4, 5번 루미널 또는 아시나셀로 분화가 되는 그런 방향성, 이 두 가지 방향성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싱글셀 RNA식 오가노이드와 티슈에서 공통적으로 PGSNG와 SLG의 특징에 대해서 디퍼런셜리 익스프레스드 진, DEG 어널라이시스를 수행할 수 있었고, 여기에서는 SLG에서는 원래 알려져 있다시피 먹7 같은 진이 특이적인 진으로 보여지고, SMG나 PG에서는 특히 PG는 트랜스페린, 그리고 SMG는 PIP 같은 그런 시크리터리 팩터들이 일리치먼트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런 DEG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싱글셀 RNA-식에서 이런 셀룰러 컴포지션이 유지가 되는지를 롱텀 컬처 후에도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였고, 저희가 원리는 1month가 되겠고 레이 패스지는 3month가 되겠는데요. 1month와 3month의 싱글셀 RNA-식 데이터를 이렇게 비교해서 겹치게 분석을 하였을 때 클러스터 A 메센카이말셀을 제외하고는 다 어느 정도 재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한 달 컬처 동안에는 저희가 배양하는 그런 배양 미디어 상에서는 어느 정도 메센카이말셀이 약하게나마 남아있을 수 있지만, 이게 컬처가 진행되면서 메센카이말 리니지의 셀들은 빠르게 없어지고 에피셀리얼 셀 리니지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파트로 저희가 휴머노이드를 사용해서 어떻게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한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살리발 글랜드 튜머, 세 종의 살리발 글랜드 튜머를 대상으로 튜머노이드를 제작을 하였고요. 이건 저희가 롱텀 컬처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한 달 동안은 유지가 되는 것을 모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티슈에서의 성질과 어느 정도 오가노이드에서 재현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PA에서는 마이오피셀리얼 셀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오가노이드에서도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MEC에서는 이렇게 사이토졸이 하얀색으로 HNA에서 보여지는 클리어 셀의 특징인데, 오가노이드에서도 상당히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튜머의 마커인 PA는 플래곤, 그리고 ADCC는 시킷, 그리고 MEC는 뮤신1의 스테이닝을 진행하였을 때 특이적으로 오가노이드에서도 이러한 마커들의 익스프레션이 증가가 되어져 있는 것을 노멀 컨트롤과 비교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럭 스크리닝을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P53의 뮤테이션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뉴클리어스의 어큐뮬레이션이 되어서 IHC로 스테이닝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P53 안타고니스트인 뉴트린 3에 레지스턴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P53의 스테이닝이 된 오가노이드는 뉴트린 3를 처리해도 레지스턴트하게 그로스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반대로 P53가 스테이닝이 되지 않는 튜머로이드 같은 경우는 센시티브한 특징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가노이드, 셀발관드 튜머에 세라피가 많이 활용이 되는 레디에이션 세라피를 하였을 때 총 5가지 셀라인을 튜머로이드를 가지고 시행을 했었고, 이때 MEC1 라인에 대해서 레디오 레지스턴트한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이 다른 4가지 그 라인에 대비해서 MEC1이 좀 더 인터미디어트한 스테이지로 상당히 캔서 스테이지가 많이 진행된 샘플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 간의 다른 라디오 반응성을 통해서 환자의 그런 치료 후 예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스크리닝 플랫폼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저희 오가노이드는 농통 컬처가 가능하고 지놈, 진 익스프레션, 펑션, 그리고 셀룰러 컴포지션에서 스테빌리티를 가지고
이런 티슈 스페시픽한 그런 피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가노이드는 주로 덕트셀로 이루어져 있지만 약간의 마이오피셀리얼셀과 아시나 프로제니터 그리고 분화 조건에서는 디퍼런시에이션 카파시티를 가지고 있는 아시나 프로제니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저희의 오가노이드 배양 기법은 튜모로이드 컬처에도 응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논문은 저희 실험실 이름 SRC 멤버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고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임재열 교수님은 필두로 제일 공동 저자의 윤여준 박사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진행이 되었고 그 이외에 다른 실험실 학생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렉섬 시퀀싱 분석을 통해 많이 도움을 주신 여기 계시는 그 같은 과의 신남석 교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병력적 소견을 보는데 좀 많이 도움을 주신 김영기 교수님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싱글셀 RNA-seq 관련 많이 도움을 받아서 카이스트에서의 박종훈 교수님 그리고 탁권영 학생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논문 쓰면서 여러 가지로 도움과 조언을 많이 주신 NIH의 지영미 박사님 그리고 한양대의 허준호 교수님 계십니다. 네, 이 PPT에 사용된 그림에 대한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요. 이 논문은 최근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퍼블리시가 되어서 다음과 같은 사이테이션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